하면서 꼭 한 번 부딪히는 생활 속 소소한 법 분쟁, 다툼을 알기 쉬운 법 이야기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동네 로스쿨. 네, 오늘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 혹시 중고거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해봤죠. 그 중고 그 거래 사이트 가가지고 그 택포 얼마 그러니까 뭐 택배 포함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리고 저도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봤는데 소장님도 해보셨어요? 저는 반품된 거 사면 더 저렴하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중고랑 비슷한 그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번 중고에 내놨는데 세상에 영혼으로 가져갔어요. 네? 가치가 없다고 그냥 공짜로 가져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쓰레기 비용 자기들 대신 내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근데 경우도 그렇게 있죠. 갖고 또 팔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눠가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별별 경우 다 있어요. 맞아요. 중고 경우가.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에 그냥 기부하기도 하는데 판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시민노스쿨 주제가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이 중고거래 피해가 많나요? 저는 피해까지는 안 당하고 아무튼 좀 이거 괜찮은데 아무튼 저희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으로 가져가가지고 조금 속상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중고거래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 관련돼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굉장히 막 SNS 같은 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올리면 직접 P2P로 막 해버리던데요? 네네, 맞아요. People to people. 예. 네네. 변호사님, 실제로 이 중고거래 사기 얼마나 심각해요? 통계가 나왔는데요. 12년 동안에 금액으로는 한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건수로 따지면 32만 5천여 건 정도가 피해가. 정말요? 엄청나네요. 아니, 일단은 주의해야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공인된 사업자가 아니니까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거의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변호사님, 일단 중고거래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기 유형은 뭐예요? 역시 먹튀죠. 먹튀. 먹고 튀는 거. 예. 먹튀형도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보내기 전까지는 연락이 잘 되다가 이제 돈을 보낸 다음부터 연락이 딱 끊기는 건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주로 카톡 아이디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이 이제 카톡 아이디가 잘 이게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중고거래 카페 공식 앱 사이트 채팅도 있고 있는데 거기로 연락을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다가 자꾸 카톡 아이디로 유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뭔가 당당하고 깨끗하면 실명 거래하고 전화번호도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 경우도요 보니까 안전결제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결제는 좀 믿을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사기도 많이 한다고요. 안전결제로 중고거래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보면은 가로치고 꺽쇠 한 다음에 이제 안전결제 이렇게 쓰시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이는데, 근데 안전결제라는 건 이런 거죠. 돈을 직접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물건 받으면 이제 이쪽에서 주는 거.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거죠. 맞습니다. 에스크로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페이 안전결제가 제가 물건 받고 구매 확정 누르면은 네이버 측에서 그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전결제인데 드디어 이게 가짜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예,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사이트가 가짜로 이제 딱 나와서 그거 믿고 결제했다가 이제 사기당하는 경우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적으로 이제 믿지 못하겠고요. 예. 한번 캡처한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네. 캡처를 보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사이트에 이제 제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페이 진짜 제목하고 가짜 제목 보면은 PG05라는 게 뒤에 붙죠. 네. 사이트 제목이 달라요. 원래는 paynaver.com이어야 되는데 뒤에 하나가 더 붙었군요. 네. 그런데 이걸 또 저희가 또 분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네. 진짜 같은 경우에서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하고 그 비밀번호 눌러야지 그때 결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짜 같은 경우에서 아무거나 다 눌러도 이게 결제가 넘어가요. 아무거나 넣어도 로그인돼서 다 결제되는. 네네.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하면 이상하다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결제란 보면은 하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결제할 때 뭐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뭐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카드 나오는데 신용카드도 되고. 나오는데 가짜 같은 경우에서 무통장 거래만 나옵니다.
이런 결국은 이제 예. 돈 받고 튀려고. 예, 먹고 튀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결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야, 저 오늘 또 너무 무서워요. 네이버페이로 제로페이 2번 하고 왔는데 뱅크페이, 네이버페이가 제로페이가 잘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적립도 이렇게 해주고. 가짜 사이트가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이 틈에 또 제로페이 홍보까지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아, 제로페이 적립도 해줘요. 아, 네. 그동안 적립이 안 돼서 속상했잖아요. 적립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로페이. 다시 한번 또 네. 제로페이 네. 홍보로 네. 잠깐 빠졌다가 자 주제로 다시 와서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기 유형이 있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벽돌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벽돌은 뭐지? 벽돌형? 과거에 이제 물건 보내면 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보낸 다음에 택배할 때 송장번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택배 붙였어요. 예, 이러면서. 송장번호 보내서 물건 딱 받아보니까 이게 벽돌인 거예요. 어머나. 막 그래서 쓰레기 있고 벽돌이 벽돌 있고.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벽돌을 썼군요. 예,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건데 벽돌은 좀 가장 심한 거고 네. 뭐 신상이라고 해놓고 와보니까 신상이 아니라 10년 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원한 그런 관계가 게 있었나요, 둘이? 야 심각한데요. 네, 참요 웃깁니다 그러니까 참. 비싼 돈 받고 아주 저렴한 거 보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일종의 사기죠, 사기잖아요. 이것도. 사기. 근데 너무 황당한 사기인데 이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인증샷을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 찍어서 이제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있다는 건 알고 물건 어떤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증샷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인증샷을 요구하게 되면 거의 뭐 99%를 거의 다 걸리는데 간혹가다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인증샷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따진 거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증샷을 보내고 예, 같이 이제 보내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근데 인증샷 보낸 다음에 딴 거 보내버리면 어떡해요. 그니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장하고 사기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이 세상 모든 법과 제도를 해도 정말 악의를 가지고 작정하고 해버리면 못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런 거 이제 추적해서 처벌해야죠. 못하게 그렇죠. 엄벌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 변호사님 상담 많이 해보셨으니까 중고 거래 전에 이제 사기꾼이라 하자고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안전한지 불안한지 이거 사전에 체크리스트나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좋은 팁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작정하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권유드리는 거는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그 아이디별로 이제 여태까지 평판을 조회하는 거. 아 평판조회.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들 상판조에 아이디부터 여태까지 어떤 결제라든지 혹시라도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보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알아두실 거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란에다가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나 아니면 계좌번호를 딱 치면은 혹시 최근에 동일한 이런 사기거래 피해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그 두 개를 입력하셔가지고 최근에 문제되는 곳인지를 거기서 확인하시면은 어느 걸려질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판매 경력이 짧으면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좀 의심해봐요. 조심- 진짜 판매가 긴 분은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분인데 판매 경력이 짧은 사람은 언제 혹시 모르니까 네, 주의가 주의가 그렇죠. 같은 사이버 안전국 경찰청 하나가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더치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경찰청이랑 더치트 사이트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서 한번 결제를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하시기 전에 한번 조회해 보시기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 그래.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직거래야. 직접 만나서 돈 주고받고 상품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먼 지방에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들은 직거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직거래가 안전하죠. 그래도 직거래가 안전하죠. 그쵸? 그나마 굉장히 안전한데요. 근데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먼저 직거래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전화해서 직거래 되죠 하니까 저 지방이라서 안 된대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꼼수 부리는구나. 꼼수 부리는 거죠. 네. 믿게 한 다음에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럼 제가 갈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 오지 마세요. 그러고서 택배로 보내줬는데 네네. 봤더니 예. 사기다 벽돌이다 또 이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택배를 안 받으려면 직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보고 살라 그랬더니 예. 아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택배를 보낼게 해서 아. 우리 또 착하잖아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알았어요. 급한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그럼 택배를 받을게 했더니 벽돌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사기 조갑 세트네. 그러니까 기승전 아유, 벽돌이를 세상했어요. 아 근데 이제 또 저 나쁜 같은 벽돌. 경우에 정말 벽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중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중고 그 사이트에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싸게 올려져 있는 거. 이거는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만 거래하자고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제 방법도 하나의 예방법이 되겠죠. 굉장히 훌륭한 예방법이죠. 공짜로 싸게 파는 건 없으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중고 제품도 이쪽 시사가 있습니다.
좀 너무 싸다 싶으면 시세를 한번 검색해보는 게 좋고요. 네, 검색해가 너무 싸다 싶으면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방법을 한 번씩은 이제 그러니까 해보시는 너무 싸면 또 구매하면 벽돌이 와 있는 거죠. 다시 더 벽돌에 오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나쁜 벽돌. 아니 그 지방에서만 그러자는 거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 자꾸 이제 지방으로 오게끔 한다는 거는 택배 거래를 유도한다는 거니까. 저기 와라. 그러니까 그 못 간다. 그럼 어차피. 택배를 보낼게요. 예. 그 안에 또 벽돌 들어있다는 거잖아.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사기당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네. 네, 뭐 제일 중요합니다. 죄송하죠. 험난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네, 험난하게 가는데 네. 먼저는 이제 경찰청에 이제 신고하는 게 좋고요. 신고. 예, 신고할 때는 이제 자료가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판매글이 올라왔는지, 네. 저하고 그쪽이랑 어떤 글이 오갔는지,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했는지, 그 세 가지 자료를 이제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정형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민원청에 가시면은 여기 양식이 따로 주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사이버국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하도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따로 서류가 이렇게 있군요. 10년 동안 32만 건이 지금 됐으니까 정형화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신고한다 해서 돈은 못 돌려받잖아요. 돈은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그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설마 또 벽돌을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소송해야 된다는 건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예. 그것도 가능한데 소송하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배상민원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예, 그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법률구조공단. 네, 그렇습니다. 벽돌을 받았을 때 하는 거. 배상명령 신청 법률구조공단. 120. 오늘 또 이렇게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네 로스쿨 이상훈 변호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